모든 부분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모든 부분까지는 명시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가 얼마라고 찍혀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확인설명서 맨 뒤에 서명 및 난임을 하였다는 것은 묵시적으로는 아마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니 상당하다. 그래서 지급해야 된다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안 해도 된다. 법원이 잘못 적용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어요. 안 줘도 된다.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한 이유는 확인설명서 맨 뒤에 보면 확인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수령했음을 확인하고 보증관계 정서를 보증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중개보수 지급하겠음을 확인한다는 말은 없다. 그래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 안 줘도 된다. 근데 만약에 손님이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세입자 구해주세요 이런 의뢰를 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럼 손님이 팔아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물을 필요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쌍방으로 각각 받을 수 있다. 의뢰 한 사람으로부터 안 했으면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칙적 소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적 소급이란 인용하지 않는다. 즉, 그 인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못 받는다. 그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받으면 중개보수를 한번 물어보고 준다라는 말 들었으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도 초과 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수수료 많이 받아도 됩니다. 분양 대행 수수료 많이 받아도 됩니다.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중간에 월세 원금 같은 그런 거 많거든요.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방 빼고 세입자 살려고 나갈 때에는 그럼 집주인하고 새로운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중개보수를 기존 세입자가 약속 안 지키니까 부담해야 된다. 아니면 주인이 부담해야 된다. 답은? 주인 손 들어보세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 무서워. 뭔데 세입자? 다 틀렸어요. 오늘 말한 거. 임대인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 세입자 임대인 부담한다고 다른 걸 적어놨는데 임선생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임선생님 제가 초기 애 돌 때도 내가 하고 그랬어. 많이 그도 있고. 저는 모르겠더라고. 스님 내가 이걸 놓고 결정사에 강의하는 거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좋다고 열망하더라고. 스님과 아무 따라서 해보려고 해도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더 벌이 아프더라고.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세뇌 나와야 좋은 거 봐요. 학생들 입장에서. 주인이 왜 그러냐면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돼 있어. 거래 당사자부터 그 거래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이름 적혀있는 임대인 임차인 적혀있는 사람한테 받는다고. 그러면 기존 세입자 나가고 나면 새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계약서에 적히잖아 이름이. 그럼 무슨 소리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기존 세입자는 이름이 안 적히잖아요. 계약서 확인서에서 새로 쓸 때는. 그래서 원칙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그럼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면 특약으로 약속 못 지키고 나가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한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냐면 그 이유는 세입자가 주인이 얘기되어 있다. 원칙 이렇게 말하면 주인은 알았다. 그러면 너 약속 못 지키고 나갔으니까 1년분 월세 다 까고 내주겠다. 아니면 다 내줄 테니까 네가 중개보수 부담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개보수가 더 싸잖아요. 부담하는 게. 2년 약속 계약에서 2년분 차임을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전세를 줬으면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깔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시험에 나오네.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이유가 고등법은 나가, 고등법이 가나다가 가가 지방법은 나가, 고등법은 나가, 대법은 할래요. 민사사건. 고등법 발행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모바일 신분증이 12월달 도입됐습니다. 위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니까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확인 설명서에 7월 10일부로 빨간 글씨로 바뀌었습니다.
주택 임대차인 경우만 이 4번은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매인 경우는 요 4번 여기를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도로위반 아니다. 원래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으면 이게 적으면 안 접해져 있으면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냐, 맹지, 해당 사항 없으면 이런 거 적어내야 된다고요. 그냥 공란으로 가는 공란 이런 말도 적어내야 돼.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에요. 업무지휘 사유에 공란을 반드시 빈칸을 다 채워야 된다고요. 다만 그러나 요 4번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니까 매매면 비워놔도 된다는 게 국토부 요건의 해석이라고요. 여기 중간에 임대인, 임차인, 서면 또는 날인 안 해도 업무 연기에 맨 뒤에 서면 및 날인 또 한 번 더 있어요. 오피텔도 주거용 오피텔은 1회 세식에 기재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게 공란으로 비워둬도 된다는 말이고요. 이게 국토부 요건 해석입니다. 소액 임차인 이거 정하는 것도 최초로 거래장 설정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하죠. 그리고 국세지방세 완납되면서 직접 제가 떼봤습니다. 이거 요즘은 원룸 같은 건 아예 국세지방세 완납되면서 떼오라고 합니다. 세금회사들이. 안 떼온다고 하면 동의를 해주든지 떼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집주인은. 동의해주는 건 요 서식에다 그 시점서 서식에다 맨 밑에 임대인 이름 적고 도장 찍고 그냥 임대인 신분증 사본만 가져가면 세입자가 가지고 다 떼줍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확정일자 부여 해당 경고 제가 10년 걸 떼봤는데요. 2024년까지 제가 10년 걸 떼봤는데 제가 2013년 거부터 떼주세요 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2013년까지는 아예 기재를 하지 않았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없대요. 기록 자체가. 2014년부터 보조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적었다고요. 확정일자 부여 대장에. 제가 이걸 왜 떼봤냐면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에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교육공개사님이 한 분이 질문하라고 했더니만 LH 전세 임대주택 중개하니까 LH에서 5년치 확정일자 부여 해당 경우 떼오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년치만 해달라고 좀 건의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원희룡이 내 친구니까 원희룡이 그때 장관이거든요. 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친구라고 했더니 그런 본 적 있냐? 아, 내 얼굴을 한 번 못 봤습니다. 나이가 같으니까 그냥 친구라고 하다. 얘네들은 처음 한 번 만나면 그래 원래 태어나서 처음 만났는데도 나이는 같으니까 저 국토부 장관 지위를 받는 거지 LH 사장이 제가 말하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저한테 한다고 제가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10년간 떼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한 장에 떼니까 힘든 거 없어요. 5년치 걸다 하면 얼마나 힘든지 10년 떼봤다고 한 장에 더 나와 있어요. 한 장에. 전입세대 확인서 이거 떼보니까 이게 그냥 11명을 떼봤어요. 교부용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부용이 200원 더 비싸더라고요. 돈이 11명보다. 등기부도 보면 11명은 700원이고 교부하는 거 좀 더 비싸요. 800원, 1000원, 1200원 막 이래요. 등기상 기능서 떼보는 것도 11명은 되지 굳이 교부용 안 해도 되죠. 내가 볼 건데 확인만 하면 될 건데. 지금 전입 세대주 제가 요번에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는데 보니까 잔금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가니까 은행에서 전입세대 확인서 떼오라더라고. 아니 중공도 안 떨어진 아파트 이런 게 있냐 싶어서 막 떼니까 떼주더라고요. 해당 지번에 세대주 없음, 전입세대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떼줘요. 왜 이렇게 은행에 지금 후치담보라고 하거든요. 소위 후치담보야. 지금 아니 변기가 설공 보전 변기가 안 됐으니까 분양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보전 등기해요. 뭐해요?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등기하는 게. 네? 이전 등기하죠. 그냥 회사가 소유권 보전 등기했다가 이전 등기하면 하는 걸로 알겠어요. 이전 등기죠. 이전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담보권 전이랑 설정을 못 하잖아요. 그 소위 후치담보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후치담보도 안 해, 인정 안 해준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정책을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걸 저한테 묻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유튜브를 하려면 극단적으로 무조건 올라가다 내려가다 둘 중에 하나를 출기차가 외치면 인생은 한 번은 맞아요. 계속 내려가다 올라가다 그래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상향하잖아요. 내가 올라가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있으면 그 대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는 분명히 좋겠죠. 문제들이 있지 못하고 끝나가려고 맨날 무주택으로 사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비양철을 빼고 내려가면 또 비양철을 써가지고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중부로서는 어쨌든 올라가도 부담이고 겁나게도 부담이고 서서히 올라가는 게 가장 말하면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가는 게 조금만 올라가야 돼. 그대로 있으면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고. 이분이 올라가다 하고 내려가다 하고 미쳤다고 집 사냐고 세상세만 내지. 그냥 세상에 낫죠. 사는 사람은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이 때문에 사는 거고, 하는 사람은 이러다가 배추이자가 못 갖고 더 떨어지면 큰일이다.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진짜로. 지금 제가 한국대학교 강의하는데 그 연세, 지금 전화해보니까 연세 1년에 60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 계약서에 보니까 차임 350, 관리비 250만 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 강의들은 식사관에도 그 건물주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주택이 문제 신고하라고 해서 혜택이만 기껏 3개만 더 나오고 손해가 많다 해서 하나를 가로지는 말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하잖아요. 그럼 관리비 250, 차임 350 하면 남기 12달 하면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신고 안 한다고요. 또 중개보수도 관리비 빼고 350 남기 12달 하면 20몇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곱하기 70해버리면 30, 20, 한 2천만 원 곱하기 8만 원밖에 안 돼. 중개보수 법적보수는 중개보수 시험 볼 때는 암기해야 되지만 지금은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자동계산대 나오죠. 프로그램에서 다 계약서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는 다 찍혀나와요. 아니면 네이버 다음에 중개보수 자동계산기 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넣으면 어쨌든 그래서 관리비를 불리는 제가 옛날에 월세 중개할 때는 보통 한 5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월급이 한 10만 원 넘으면 관리비가 약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 관리비를 물론 썼으면 문제될 건 없는데 쓰지도 않고 관리비 명목으로 30만 원, 40만 원 받아들이면 나중에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인이 취소소송 대상, 부당이익을 받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개업공개사가 구축했다면 개업공개사는 1시, 2시, 3시. 계약일로부터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계약일, 가계약금 지급일 또는 잔금 지급, 계약서 작성이 좀 먼저 한 달로부터 30일입니다. 렌트홈에 들어가면 임대료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등에 5% 올리는 거 자동계산이 있으니까 월세하는 자동계산이 있으니까 렌트홈 한번 녹음해 보시고요. 농촌 재개는 힌트가 12월부터 생겼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농막 대신에 사진작성하는 것도 고지해야 된다. 계약서 제작 시 확인 설명, 중개보수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 등기부 정보 확인해야 된다. 의뢰한 구청을 확인해야 된다. 토지 별도 등기에 있어 설명해야 된다. 모델 관행기에 담보 관행기라고 담보 관행기고 설명해야 된다. 장기식당은 비선호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상가 업종량도 설명해야 된다. 지구 단위계 구역인 경우 지구 단위계 내용 설명해야 된다. 불법 용도 변경도 설명해야 된다. 사진작성 아까 현수법 금지 투약 효력이 있다. 경제금수 하면 안 된다는 투약은 효력이 있다. 반려견 키우면 된다 안 된다. 말 안 했으면 키워도 된다. 못 키우게 하려면 주인이 아예 처음부터 못 키우게 해야 된다고 투약이 돼야 된다. 방화상 끝나가지고 부인 중인 것도 설명해야 된다. 중소기업 직원 대학이 있는데 이때 직원은 대학 대표이사나 백기된 직원은 제외해야 된다. 첫 페이지 전화번호 찍어놨죠.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또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고 갑자기 무슨 전화가 오면 제가 안 받을 수 있어요. 전화하고 보내주시고 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사업 성공하는 중심으로 전화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